현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전격 방한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굳이 방한하는 이유가 그 시기와 내용 측면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한국에 접근해 오면서 한국과 일종의 딜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 수년간 절묘하게 길목마다 나타나서 한국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이 방한한 것은 지난 12월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을 찾으며 여러 가지를 의논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던 그는 한국과 협력의 장을 연다기보다는 일방적 요구사항을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과 오랜 갈등을 맺고 있는 한알령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안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알령 해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여행이나 다양한 콘텐츠 등이 중국에서 금지된 것보다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알령 실시 이후 중국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여러 번 내리면서 한국 기업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롯데마트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문 닫게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에 입점한 첨단 기업들입니다. 삼성을 비롯해 SK, LG 등은 수십조 원 단위로 중국에 투자하면서 다양하게 반도체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언제 제재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삼성 모바일은 중국 베이징 시내에 광고를 했지만 중국 당국은 사전 통보 없이 광고를 모두 제거당했습니다. 당시에 미리 지불을 하고 광고를 진행한 것임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고판을 떼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신차 광고를 했다가 당시에 모두 간판이 철거되는 불상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알령이 해제되는 것은 반드시 한국에 있어 필요한 문제이고 한국 기업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한국은 물론이고 서방에 대해 배척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 팬클럽 계정이 거의 모두 폐쇄된 상황이며 한국 컨텐츠는 여전히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장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영어를 퇴출시킨다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하이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은 학원 금지를 비롯해서 중국 전역의 입시 과외 금지 등의 조치를 전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하이 교육청도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 시험을 금지시켰고 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을 막겠다는 의도를 비췄습니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미국의 언어를 몰아내고 서방 세력을 대응하는 방식인데 설마 영어를 퇴출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상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해외에 원서를 번역해서 중국어로 보는 것조차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단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바다 같은 소설을 대학 신입생들에게 번역해 선물한 중국에 칭화되는 중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서구 사고 방식 자체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시진핑 사장으로 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후진 기여를 넣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다소 이해 못할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CNN과 중국 BBC 시청을 권하며 외국어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양의 매체가 필요 없으며 중국의 스스로의 컨텐츠를 최고로 여기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은 최근 대만의 무역부에 대한 명칭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왔는데 대만 무역부처 이름을 도시에서 국가로 격상하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로 알려진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하나의 중국을 저버리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중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언행을 삼가던 중국이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미국이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사실상 전쟁급의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과 없이 실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외세에 대한 배척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 자명합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3번을 연장해 집권하는 기간은 대략 2035년까지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제재 정책인 한알령도 가면 갈수록 제재가 풀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장의 최근 몇 년 행보는 한국에 필요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간의 여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그는 한국과 IT에 관한 협력을 하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5G 기업이 대거 퇴출당하며 화웨이 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자 한국 보고 중국과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를 구축하자며 중국과 데이터 안보 표준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안보가 가장 까다로운 펜타곤에 삼성 5G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자신들과의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다소 받아들이기 곤혹스러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1대1로에 대한 참여를 한국이 서두르고 화웨이 네트워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한한령의 원인이 된 사드는 한국이 철거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이번에는 왜 한국에 오는지 궁금해지는데 이번 방안의 시기를 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는 14일에 바로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한국에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작년 방한 때에도 왕이 부장은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 등이 만난 다음에 전격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미국만 만났다 하면 중요 포인트에서 회방을 놓으며 한국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그 색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면서 중국을 대놓고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은 즉시 자신들 주변국을 돌며 미국과 공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 몰래 방한하는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베트남에서 미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합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외부 세력을 철저히 몰아내자라는 촉구를 했는데 이는 미국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방역이 어려우니 중국의 시노백 등 중국 백신을 570만 도스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에 보내겠다고 한 백신 600만 도스와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중국도 미국에 지지 않으며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불만이 큽니다. 당장 중국 백신은 물백신이라 소문이 났고 미국 백신을 훨씬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앞바다를 자신들의 바다로 주장하면서 양국의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베트남을 다그쳤으며 베트남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토임을 암시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중국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에 미국 군함을 자주 보내겠다며 베트남을 달래는 상황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이미 중국과 미국은 맞붙고 있으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국의 5IG 동맹체에 가입을 제안했는데 중국은 매우 이에 예민합니다. 중국 당국은 과거 5IG가 홍콩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들이 5개의 눈이 있든 10개의 눈이 있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5IG 가입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이 과연 베트남처럼 한국에 할 수 있냐는 의문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비교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데 한국은 돕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교에서는 G7 가입을 제안받는 등 서방사회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국가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국방부가 공개하는 잠수함을 비롯 미사일 등의 사업은 주변국을 동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왕이 부장이 와서 한국의 호통을 쳐봤자 오히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외면을 당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 등과 함께 첨단산업 반도체 공급 라인을 구축하며 서서히 탈중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갈수록 제대로 된 파트너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왕이 부장이 방한 때 중국이 와서 한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